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제는 영상으로 치면 쇼폼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제목이 곧 내용이길 바라는 시장이 되었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 제목에서 이 작품을 보면 당신은 어떤 걸 기대할 겁니다 라고 아예 알려주고 간다. 썸네일의 문법이랑 비슷해요. 이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대를 시작하자마자 충족시켜 주세요가 이 시장의 니즈라고들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목의 로그라인화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회귀를 하건 빙의를 하건 환생을 하건 빠르게 이 세계에 가서 난 먼치킨이 되고 이거를 바라고 있지만, 잘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 갔는데, 그 이 세계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줄 때 어떤 능력을 쓰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능력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그 누구보다도 긍정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너의 삶은 사실 되게 가치 있는 거야 라는 출발점이 회비관이기도 해요. 가치 있는 작업 뒤에 숨겨진 메이커들의 고민과 노력을 다룹니다. 김지용의 아모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종모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10년 동안 연재하고 완결한 뒤에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텔링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자 겸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종범님을 모시게 된 게, 저도 웹툰을 사랑하고 웹소설 같은 걸 굉장히 잘 읽는 독자로서 10년 전에 이제 웹툰 산업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을 즐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진짜 일을 만드는 사람들도 진짜 늘어났다고 느끼거든요. 10년 동안 작업을 연재하시기도 했고, 이런 웹툰 작가를 지망하거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저변을 넓히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종범님과는 크리에이티브 산업 구조나 플랫폼 같은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10년 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데뷔한 게 15년 전인데 15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을 때 드러나는 첫 증세, 첫 신호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딱히 자부심이나 보람이나 긍지나 부끄러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은 웹툰 본다는 말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웹툰을 본다고 하면 얘 뉴미디어 보는구나, 일본 만화보다 다른 거 보는구나, 어떤 한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입시 시장이라고들 해요. 맞죠. 웹툰도 이제 전공이 생기고 뭐 그러다가 점점 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취업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학위를 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저도 원래는 제도권 교육의 대학 교수로 한 6년, 7년 있다가 지금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7년 전만 해도 저희들은 웹툰 작가가 되는데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만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민 안 하셨어요. 아이,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 대학은 가야죠.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하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을 하고 싶은 고3 학생이 있어요. 감각도 좋아요. 근데 A라는 곳으로 진학을 하면 진짜 끝내주는 디자이너가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을 엄청 거장들이 알려준대. 근데 한국에서는 고졸로 될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고민되잖아요. 엄청 고민되죠.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드러난 결과의 그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그림이 되기까지 뭔가 이 산업적으로 발전을 이끈 어떤 작품들이 있었다거나 네네. 뭔가 현상들이 중간중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 전환점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종교로 치면 이제 거대 종교로 성장한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에서 그치는 거 말고 이제 어엿한 하나의 시장과 씬을 만들어냈다고들 얘기하는 그런 형식들, 예술 형식들을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 가지 요소를 다 동시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 씬의 외연을 넓히는 매출과 수치로 보여주는 이제 히트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씬 안에서는 다른 창작자들이 인정할 만한 개성 넘치는 어떤 시도들, 그런 수작들. 네. 세 번째는 정말 아마추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결과물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음악으로 치면 버스킹 거리가 될 거고요. 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웹툰이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창기의 신과 함께라거나 혹은 미생이라거나 전혀 웹툰을 보지 않는 사람도 그 작품을 알지 하는 몇 개의 작품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스티켓, 하일권, 꼬마비, 억수씨, 웹툰을 본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굉장히 개성 넘치는 실험들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전 만화가와 나도 만화가, 웹툰 리그, 이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그려서 올릴 수 있는 아마추어 게시판, 이게 항상 초반부터 공존하고 있었고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도 이곳은 창작자들만 오래 버텨준다면 굉장히 멋진 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유명한 이제 만화 원작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막 영화화 되거나 네. 뭐 드라마화 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약간 상징적인 작품들도 좀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영상화된 걸로 가장 화제가 됐던 초창기 작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있기. 내부자들, 그리고 그 전후로 강풀 작가님의 수많은 원작들이 영화화도 되고 연극화도 됐었고요. 제 것도 그때 초창기에 됐었던 케이스고요. 그 와중에 영상화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 레슨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과 함께 같은 작품, 한국 최초로 쌍천만을 기록한 웹툰 원작 영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OTT에서 제대로 터졌던 무빙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보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레슨런들이 있었어요. 웹툰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가 반응이 안 좋으면 작가 혼자 슬퍼해요. 이게 네, 작가 혼자 혼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도 이제 그 다음 작품에서 어떻게 잘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저런 시도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쪽으로 갔던 거죠.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상 쪽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는, 웹툰에서는 우리가 겁나서 시도 못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재빠르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이런 식으로 한번 검증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웹툰들이 이제 영상화의 소스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영화나 영상화를 했을 때 잘 되는 방향, 잘 되는 소재, 잘 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갔으니까 레슨런이 필요했던 거고, 그쵸. 20년의 시간 동안 그런 종류의 어떤 통번역 작업에 노하우가 쌓였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 보다 보면 이제는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네네. 카카오 같은 데 보면은 작품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고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트렌드나 주류를 형성하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새 제가 독자로서 보는 웹툰 시장에서의 주류 트렌드는 회빙안이라는 소재거든요. 회기, 빙의, 빙의, 환생. 환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됐던 작품들은 네네. 사실 이런 소재랑은 좀 동떨어졌는데, 최근 몇 년간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화산기한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런 임팩트를 터뜨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이게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착시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 어느 이상 규모로 커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의 장르나 스타일이나 형식을 만들어낸 영웅이 나오게 되고, 그 영웅 주변에 열화된 카피캣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씬이 네. 형성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못 들어본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가끔씩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의 작품이나 흐름이나 스타일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언저리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작품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게 대중 컨텐츠의 공통된 형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웹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회빙환이라거나 학원 액션물이라거나 우리가 요즘 웹툰 다 비슷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도 겉에 포장지는 비슷하지만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저마다 다른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아이돌 음악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이돌 음악은 재미없지. 요새 아이돌 음악밖에 없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 세세하게 갈리거든요. 게임에 대한 인식도, 영화에 대한 인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회빙환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통된 포장지 느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포장지를 뜯으면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다른 것들. 아하 모먼트들이 있는 거죠. 와, 이거는 회빙환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다르다. 무협이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주인공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는 트라우마 극복의 서사구나. 이게 광마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협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구파일방 5대 세가, 뭐 내공 싸움이고 기연 있겠지. 근데 이제 광마획이 같은 엄청난 작품을 딱 보고 있으면 나에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내 안에 극복하지 못했던 트라우마의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협 다 거기서 거기지란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그런 작품들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내가 지금 바로 가지지 못한 어떤 희열감을 바로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노력하면서 하나하나 아직 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약간의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네네. 가질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하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그걸 세련되게 잘 찝는 작품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라는 형식 자체가 좀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웹툰뿐 아니라
이야기를 갖고 있는 모든 매체의 출발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내 인생은 짧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유한한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것에서 기인하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삶에 넣었다 뺄까? 이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가장 빠르게 가장 다양한 삶에 넣었다 빼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 웹툰과 웹소설이 된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먼치킨류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신데렐라 스토리로 가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아까 얘기한 그런 회귀, 빙의, 맞아요. 환생 같은 소재들을 통해서 이미 되게 강력한 상태로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 세계에. 그래서 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주변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타팅 라인인데 네네. 우리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타파하는 것과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수련하고 노력하고 좌절했던 결과 더 큰 보상을 얻는다라는 그 고난의 아크, 이게 익숙했던 고전적인 이야기 러버들을 맞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현실에서의 어떤 보상 체계가 예측 가능했다고도 얘기하죠. 이 얘기 많이들 하세요. 요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불확정성,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분명히 답이 올까? 이거 불안한데 이야기에서마저도 그럴 순 없잖아 같은 것들을 많이 네. 얘기하시는데 동시에 많이들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 이면도 있어요. 그렇게 회귀를 하건 빙의를 하건 환생을 하건 빠르게 사이다를 갖고 빠르게 이 세계에 가서 나 먼치킨이 되고 이거를 바라고 있지만 잘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 갔는데 그 이 세계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줄 때 어떤 능력을 쓰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능력을 써요. 대학원에서 매일 보람없게 일만 하고 네네. 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능력,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이 능력이 이 세계로 갔더니 굉장한 능력치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그 누구보다도 긍정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걸 짧게 보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먼치킨물을 통해서 내 삶은 별로야 라고 치부하는 매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그렇지 않다.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너의 삶은 사실 되게 가치 있는 거야 라는 출발점이 회비관이기도 해요. 그게 실제로 핵심을 꿰뚫는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깊이감이 있다고들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잘된 회빙원들은 이 주인공이 이 세계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인정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풀어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제목에 대한 편견에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스토리 라인을 보면서 아, 이거 나에게도 빗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터치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느껴지고. 그렇죠, 그렇죠. 제목을 말할 때 네. 부끄럽지 않으면 네. 매출이 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목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거? 저도 궁금한데 작가들끼리 모였을 때 네. 누군가가 만약에 작가님 혹시 무슨 작품 연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신인이에요. 그 질문이 되게 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이 사람 아직. 약간 서로가 부끄러워질 수 있는 질문이라서.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 죽어야 사는 SSS급 헌터라는 작품의 작가님이 네. 계신데 내가 그분 만나서 그분께 그 제목을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약간 이 시장의 재미있는 점이죠.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는 그래도 제목들이 뭐 5글자에서 8글자 안으로 끝났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문장이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치면 쇼폼으로 가는 것처럼 네. 이제는 제목이 곧 내용이길 바라는 시장이 되었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진짜. 그 제목에서 이 작품을 보면 당신은 어떤 걸 기대할 겁니다. 라고 아예 알려주고 간다. 약간 유튜브 문법 같기도 그쵸. 하거든요. 썸네일의 네. 문법이랑 비슷해요. 이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대를 시작하자마자 충족시켜 주세요가 이 시장의 니즈라고들 알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제목의 로그라인화라고도 얘기하죠. 웹소설과 웹툰 같은 경우에는 닥터 프로스트 저는 되게 떳떳하거든요. 네. 그 말은 매출이 썩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약간 그런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유추시키고 그 기대치를 뚫고 나가는 방식들은 아까 회빙안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서는 장르적으로 다 공통된 문법처럼 저한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트 위쪽에 있는 작품들에서 스크롤 두세 번 내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데 네. 그러면 여전히 이건 과연 어떤 작품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문장 형식이 아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거리에 갔을 때
이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고 네. 여기는 빙수집이고 저긴 중국집이야를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뭘 파는 집일까를 궁금하게 여긴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맛집거리 간판화되고 있다고들 얘기해요. 이 거대 플랫폼들의 위쪽은. 한 여전히 몇 번 내리다 보면 이제 옛날 홍대거리, 이 가게는 정체가 뭘까 궁금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설레는 경험들이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점점 대중매체에서 차트 위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소개팅을 한다는 마인드로 창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점이거든요. 소개팅을 한다. 소개팅 주선을 많이 해봤어요. 소개팅에 성공률이 높은 친구들이 있고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게 뭔가 패턴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과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을 소개팅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소개팅이 항상 잘 되는 애가 있어요. 걔들은 나는 웃긴 애야, 난 잘생긴 애야, 난 돈 많은 애야, 뭐든 첫 만남에서 명확하게 알아요. 캐릭터가 있다. 네, 근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맞냐면 저를 오래 지켜보시면 제 매력을 아실 겁니다. 이쪽은 진짜 안 되거든요. 아, 처음이 좀 흐릿하네요. 아니 지금 많이 만나봐야 되는 나이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많이 만나봐. 그렇죠. 모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느낌이랄까. 대중매체에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창작자들이 독자와 난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야. 제목으로, 표지로 1, 2, 3화에서 명확하게 난 어떤 기대를 시켜줄 거고 그거 보시다 보면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큰 흐름이 그래 보인다고 좀 분석을 하는 거죠. 맞네요. 1, 2, 3화에서 3번의 소개팅 안에서 딱 끝내야 되는. 그죠. 웹소설은 5화에서 10화, 웹툰은 5화에서 1, 2, 3화, 거의 영화의 15분 법칙 같은 거죠. 네. 그게 일종의 무료 회차를 주는 법칙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럼요. 그죠?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가 그 하나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웹툰은 웹소설에서 가져왔다거나 어떤 네. 영화는 웹툰에서 가져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IP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 상황, 어떤 기대치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7년, 8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아주 많이 도입돼 보편적인 형식이 되어 있는 게 그 집단 창작 혹은 스튜디오 창작이라고 부르는 말씀하신 노블 코믹스 체제입니다. 네네. 웹소설 원작을 웹툰화시킨 창작에 들어가는 품이 커질수록 모험은 할 수 없게 되지만 개인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맙을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맙은 그래서 모험도 많이 못 하겠죠. 그거 아세요? 웹툰 작가들이 미래에 나와 싸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나를 증오해요. 어떤 의미예요? 스토리를 쓸 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17대 1로 싸운다라는 문장을 쓰다가 지워요. 왜? 내가 그릴 거 아니까. 17명은 그려야 되나? 아, 내가 그려야 되니까. 뭐 100만 대군이 도열했다 썼다가 지운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그릴 거 아니까. 중요한 건 미래의 나에게 뻔뻔한 사람들이 보통 대작을 만들어요. 일단 써. 그 콘티를 짜면서 과거의 나를 막 쌍욕을 합니다. 내가 이거 왜? 어쩌려고 썼냐.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 우주 은하계를 배경으로 100만 선단과 100만 선단이 뭐 싸우는 걸 그리고 싶어요. 그때 지금은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들어오고 개인 작가는 할 수 없는 퀄리티와 분량을 할 수 있는 자본, 인력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웹툰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웹툰 스튜디오는 작가의 역할이 영화 감독처럼 됐어요. 수많은 콘티 작가, 각색 작가, 그림 팀을 이제 지휘해서 내가 혼자서 글 쓰고 그렸을 때는 못했을 원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검증된 원작이 있어야 리스크가 줄잖아요. 그쵸. 그래서 웹소설에 있는 원작들 중에서 이미 인기가 검증됐던 것들을 원작을 사오죠. 초창기 웹툰 원작 영화처럼 이제 웹소설 원작 웹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지금 현재고 그건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시장 전체의 실험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또 그 와중에도 이건 스튜디오들은 못하지. 이거는 개인 작가만이 도전할 수 있는 발칙한 발상이야.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웹툰 플랫폼에서 스크롤 2-3번 내리시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는 어떤 대중매체 예술 형식의 업계 건강도를 어떤 걸로 체크를 하냐면 영화, 음악, 방송, 예능, 유튜브 다 위쪽 차트가 비슷한 게 많다는 건 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나 그래요. 그런데 허리를 내려왔는데 거기도 여전히 비슷한 게 있어? 그럼 저는 그곳을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미 고였다? 네. 근데 허리를 내려왔는데 위쪽은 다 비슷비슷한 게 있지만 허리춤에는 여전히 다양한 게 있구나. 저는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면서 즐길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플랫폼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독자들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고 물론 이제 이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독자들한테 네.
당신들이 다양하게 봐줘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저도 이제 작가로는 15년 살았지만 덕후로 32년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이것도 먹어야지라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웹툰 쪽은 큐레이션 혹은 플랫폼들의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열심히 소개팅 전선에서 싸우는 다양한 어떤 매력의 작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제 플랫폼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컨텐츠들이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지고 물론 매출적인 면도, 영향적인 면도 이렇게 했던 근간에는 플랫폼의 역할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커 입장에서 플랫폼이 이렇게 메인이 됐을 때 네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만드는 프로세스도 그렇고 네. 혹은 뭐 보시는 독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서 그 어디를 가도 예. 거대 플랫폼이 들어오면 창작자들은 안 좋아하게 되거나 창작자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림을 예상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편해지고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돌고 이런 거지만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거대 플랫폼 뭐 좋은 쪽에 나쁜 쪽이야 그러면은 아 난 좀 부정적인데 이게 보통이거든요. 어딜 가나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웹툰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초기에 업계를 선도했던 거대 플랫폼들이 창작자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조성해 놨다는 게 좀 신기한 업계예요. 그건 이제 아마도 그 당시 그 거대 플랫폼을 이끌고 있는 사람 본인이 신기할 정도의 오타쿠여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창작하고 있는 개인 작가들이 많은 부분 그 플랫폼의 초기 정책 그리고 철학 나아간 방향에 빚졌다고 얘기하죠. 작가 한 명 한 명마다 보면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순 없지만 저는 뮤지컬, 영화, 연극, 음악 쪽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보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 업계에 가장 큰 플랫폼 한두 개를 웹툰처럼 좋게 얘기한 업계가 진짜 없더라고요. 웹툰 쪽은 그나마 굉장히 빚졌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다 갖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거 저 기성작가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공생이면 업계 욕만으로 한 시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이게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의 그 실제 제작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런 플랫폼이 없었을 때랑 지금이랑 등단하는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가 전 꽤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의 지하 만화 시장을 보면 네. 로버트 크럼이나 이런 작가들은 그건 자기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만화를 올리고요. 그 아래 그냥 계좌번호를 써요. 그럼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땅 전역에 있는 사람 조금이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로버트 크럼은 생계가 가능했어요. 살 수 있었다. 시장이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은 그게 어렵죠. 버스킹만 해가지고 생활비가 될 정도의 시장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플랫폼이 있기 전에는 좁고 깊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소수의 독자들을 모을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레버리지를 더해서 이렇게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스타 작가, 높은 매출의 작가들이 나오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사실은 출판 만화가 선배들이 초창기 웹툰을 되게 걱정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만화를 보는데 모두가 무료로 본다고?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웹툰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기다려도 무료가 되지만 난 못 기다리니까 돈을 낼 거야. 맞아요. 앞 얘기 참으면 무료지만 다음 주에 난 못 참으니까 돈 낼 거야. 이게 사실은 네. 특히 무료로 소비되던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화시키는 모델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디자인을 접목시킨 고민의 결과라고 전 보거든요. 참고로 저는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재미있으면 저희 은사님한테 가져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 많이 해주세요. 사람들은 본인이 무료로 즐기던 것에 돈을 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새롭게 창출된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가치에 돈을 내라고 한다 하면 허들이 확 내려가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나의 자유에 의한 것이라는 라벨링을 해주면 더더욱 허들이 내려가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너 이거 돈 안 내면 못 봐가 아니에요. 돈 안 내도 다음 주에 볼 수 있어. 근데 궁금하면 내고. 이건 뭐냐면 선택을 소비자에게 준 거잖아요.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리 보기 서비스 그리고 기다리면 무료, 네. 기다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굉장히 정교한 디자인이 도입돼서 실제로 결실을 맺은 유료화 모델인 건데 초창기에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은 선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풀 욕 먹겠습니다 하고 유료화 1호로 투신했거든요. 지금도 업계에서 아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 굉장한 리스펙을 보여요. 그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요. 그죠. 근데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완전 초반에 한 1.2세대 정도로 유료화를 도입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작품 끝내고 한 5년을 요양해야 될 작가가 한 2, 3개월 만에 신작을 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 이 모델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의 웹툰 작가 모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모임에 나가면 네. 모두가 웃고 있어. 아, 모두가 너무 행복해. 금전적으로 더 행복해졌군요. 모두가 자기가 사겠대. 다.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의 숫자가 너무 달라진 거야. 그전에는 댓글의 숫자로 확인하던 독자가 통장의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욕을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뭐냐면 과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작가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뭐 네이버 돈도 골랐네 같은 댓글이 달리는 걸 많이 봤으니까 저는 실제로. 아하. 그럼 뭐 내 생계는 조상님들이 해결해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작가들이 겁을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역풍이 올지 모른다. 실제로 그래서 항상 그때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현 대표, 당시 네. 김중구 과장 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하는 말이 일본의 점프 작가들처럼 네.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창작자들, 만화가들이 잘 작업할 수 있게. 그렇죠. 뭐 나가서 놀 시간 없고 음. 뭐 몸이 아픈 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의수될 수 있는 직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15년 전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뭐 동네 탁구장 가서 웹툰 작가라고 슬쩍 흘리면 되게 좋아해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웹툰 작가 선생님이세요? 탁구도 하나 더 알려주고. 로컬 커뮤니티에서 웹툰 작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좀 네. 관종력이 있는 분들은 슬쩍 흘려요. 슬쩍 흘려요. 자기소개 하시는 거죠, 지금? 저도 흘리죠. 전 대놓고 흘리죠. 저는 이제 뭐 웹툰 그리는 누구입니다 소개할 정도로 흘리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웹툰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로컬 커뮤니티, 조기축구회,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탁구장 뭐 그러면 이제 다들 예술가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달라졌죠 위상이. 이런 얘기 흥미롭나요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 표정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교수님 같으세요가 좋은 의미였던 적이 있었나? 너무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백상예술대상에 2명의 웹툰 작가가 있다는 게 미안. 사실인가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상과 거리가 좀 있는 매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영화거든요. 네. 영화는 마음을 먹어야 가서 볼 수 있고 봉준호, 박찬욱 감독은 거장으로 보이고 막 이래요. 뭐 주도형 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웹툰 쪽은 댓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초창기 SNS의 태동과 웹툰이 비슷하게 엮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작가님들이 본인이 이 작품의 작가이자 작가 본인이 스스로 어떤 브랜딩화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혹은 소비재로서도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